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보건관리사업 세 번째로 우리 학교 환경관리 사업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학교보건의 목적 중에 하나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보건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가 교지가 갖춰야 되는 조건 봅시다. 여러분들 학교의 환경관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학교 내에서 환경관리의 조건도 포함되고요. 학교 밖에는 정화구역이라는 걸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구역 내에 환경관리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학교 안에서 쾌적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우리가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예,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교지가 갖춰야 될 조건. 여기서의 조건은 보건학적 조건이겠죠. 우리가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지라는 것은 우리가 교사가 지어질 대지, 그 다음에 운동장 이걸 다 포함한 부지를 교지라고 합니다. 교지가 가져야 될 조건은 일단 위생적으로 적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이 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지질은 어느 정도 모래가 섞인 거여야 돼요. 우리 사적지가 좋은 거고 햇볕은 충분해야 되고 음용수 급수 여건이 좋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습하지 않으려면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3m 이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주변에 소음이 없어야 될 거고, 유해가스 매연도 없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학거리는 30분 이내가 적합합니다. 그 밖에 건강상 안전상 적합해야 된다. 즉, 우리가 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죠. 정화구역은 우리가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반경 안인데, 예, 이 근처에 건강상 안전상 그 위해 시설은 없어야 될 거라는 거야. 적합한 곳일 것.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교지 안에서도 학교 건물이 지어질 위치를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갖춰야 될 조건은 교지 중에서도 여러분들 습하면은 건강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교지 안에서도 높은 대지가 교사가 위치하는 게 좋다는 거고, 남쪽은 보통 운동장이, 북쪽은 교사가 위치하는 것이 우리가 풍향면에서 조도면에서 적절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교실의 그 남쪽은 교실, 북쪽은 복도가 위치하는 것이 보건상 적절합니다. 여러분들 남쪽에 교실이 있는 것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도면에서도 유리한 거죠. 그래서 남쪽이 교실, 우리 북쪽에 복도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네, 사고가 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단 높이는 15에서 18cm를 넘지 않고, 가로 길이는 우리 25에서 30cm 이상이겠죠. 높이는 이하인 거예요. 15에서 18cm 이하. 그 다음에 가로 발이 닿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25에서 30cm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폭으로 보자면은 우리 1.5m 요것도 이상이겠죠. 이상은 될 것. 그 다음에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사율은 40도 이내겠죠. 이내를 갖출 것. 예, 그 밖에 우리가 미술시나 제돌시 같이 정밀 작업을 하는 곳이다.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너무 밝은 곳 같은 경우에는 교실은 남쪽에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조도면에서 유리하긴 한데 조도 변화율은 큽니다. 밝은 시간하고 어두운 시간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정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둡지만 조도 변화율이 높지 않은 것이, 크지 않은 게 오히려 적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실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북향이 더 적절한 거로 알려져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조건은 그냥 참조해 주시고, 이제 교실 안의 조건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실 안에 의자와 책상이 갖춰야 될 조건, 우리가 보건학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책상 높이는 좌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앉은 키를 3으로 나눠서 더하기 의자 높이가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폭 같은 경우에는 좌고의 3분의 2, 그 다음에 좌우경, 우리가 좌우경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좌고, 그 다음에 책상 배치는 책상 간의 간격이 30cm 이상은 될 것이고요.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은 왼쪽에서 비치도록 하는 것이 그림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들어오도록, 좌우방 그래도 되는 거고, 왼쪽에서, 우리 좌방에서 비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는 의자 높이는 하태 길이에서 빼기 1.5cm가 가장 적절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의자의 폭, 전후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태 길이하고 같게 한다는, 상태의 길이가 의자 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자와 책상 같은 경우는 고정식보다는 우리가 보건학상으로 봤을 때는 분리된 게 더 적절합니다. 그 바른 자세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채광과 조명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교실 안에서의 조건은 학교보건법에서의 조건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최상의 조건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채광 조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채광, 자연 채광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 조명이 있잖아요. 자연 채광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낮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햇볕이 비치는데 너무 밝으면은 이것도 학습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와 실외가 우리가 차이가 나도록 우리가 유리창에 가리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바람직하고요. 최소한 2% 미만은 되지 않을 것이고, 가장 밝은 곳하고 어두운 곳 차이가 10배 이상 차는 거는 우리가 시력에 좋지 않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절을 할 것. 그 다음에 인공 조명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조도가 적절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룩스인데요. 우리 책상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룩스 이상이 되는 조명을 설치할 것이고, 인공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발생이 없는 것일수록 보건학상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하고 어두운 곳 차이가 3배 이상 나지 않는 조명을 설치하는 게 좋다는 것. 우리가 차이가 없는 것일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밖에 냉난방 기준 보시면은 우리가 교실 안의 온도는 18도에서 28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근데 난방할 때니까 겨울철이겠죠. 겨울철에는 18도 쪽에 가까운 게 보건학성으로 적절해요. 18에서 20도씨 정도. 냉방할 때, 이건 여름철이겠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쾌적 온도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28도 가깝게, 즉 26도에서 28도 사이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50% 내외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자면 30에서 80% 사이를 유지할 것. 그리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은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체온 조절이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방할 때 온도 차이는 5 내지 7도 사이가 적절한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조건을 갖출 것. 그 다음에 음료수에 대한 기준은 그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기준 봅시다. 화장실 수의 기준. 우리가 남학교하고 여학교가 다르겠죠. 남학교는 대변기 같은 경우는 학급당 1개 이상. 그 다음에 소변기 같은 경우는 학급당 2개 이상. 이게 기준수예요.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기 합쳐서 학급당 2개 이상.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수로 보자면은 여학교가 약간 불리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라더라. 법적 기준이다. 네,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학교 교실 안에서의 소음이라는 것은 학습 능률에 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50데시벨에서 60데시벨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학습 능률, 대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실 안의 소음은 얼마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가 55를 넘지 아니할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55를 넘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실 안에 공기가 갖춰야 될 기준은 뭐냐면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24시간 평균치가 15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법규 규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교정해 주세요. 교재에 150이 아니라 100으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100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기준치가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인데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론 이하의 먼지를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호흡할 때 침입할 수 있는 먼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기준치 교재에 있는 거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기량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21.6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끔 장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1.6 세제곱미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공기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CO2,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사람의 호흡에 의해서 공기가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CO2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가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음료에도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해로워서가 아니라 이 CO2를 측정하는 이유는 CO2를 측정해서 이게 많아졌다는 것은 사람이 호흡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CO2가 높아진 만큼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공기가 많이 오염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O2를 지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 실내 공기 오염 지표는 CO2가 지표잖아요. CO2 가스가 인체에 해로워서 지표로 삼은 게 아니라 CO2를 측정하면 나머지 호흡에 의해서 산소가 얼마나 소모됐는지, 악취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온도 습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CO2 측정법이 간단하고 정확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로 삼는다더라는 것. 우리가 CO2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평균치가 1000ppm을 넘지 아니할 것. 여기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1, 10의 6승분의 1의 농도고요. 우리 퍼센테이지는 100의 1의 농도를 나타내잖아요. 10의 제곱분의 1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퍼센테이지죠. 1000ppm이라는 것은 ppm하고 퍼센테이지는 10,000배 차이거든요. 그래서 ppm으로 나오면은 1000ppm을 넘지 아니할 것이고 퍼센테이지로 환산하자면 0.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0.1%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밖의 환경관리 보더라죠. 우리나라 학교보건법에서는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을 그 학교 내로 한정 짓지 않고요. 학교 밖에 환경관리하는 구역을 정화구역이라고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정화구역을 설정해서 정화구역에 대한 환경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구역을 우리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우리 저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화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의무는 교육감, 교육장이고요. 교육감과 교육장이고 그 다음에 정화구역 내에서 정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람은 행정기관장, 시도지사인 거죠. 그 다음에 정화구역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는 누구냐? 학교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우리 설정 의무, 행정조치 의무, 관리 의무 조금 다르잖아요. 그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종류로 갑니다. 종류. 여러분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이렇게 구분하죠. 여러분들 정화구역은 절대 정화구역이 있고요. 정화구역이 있고 상대 정화구역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절대구역은 정문이 기준이에요. 정문에서 50m 반경. 상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반경인데 이 절대구역을 뺀 나머지를 상대구역이라고 합니다. 절대구역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금지. 상대구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상대구역에서는 우리가 금지행위나 금지설을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심을 거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대구역에서 설치할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는 어디서 결정하냐면 우리 앞에서 정화구역 설정 의무가 교육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감이 그 교육청 내에 환경위생정화구역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협의하에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우리의 상대구역 안에 설치할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학교가 근처에 여러 학교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정화구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정화구역이 중복됐을 때 어느 학교에서 관리하는가? 그 중복 정화구역을 중복된 경우에 어느 학교에서 관리하는가 우리가 설정할 때 원칙이 있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재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교재의 순서와 관계없이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그 D급번에 나온 거 있죠. 그죠? 요거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절대냐 상대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정화구역이 중복됐잖아요. 중복시 우리가 관리 구역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냐면 요거 순서대로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려면은 순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절대구역하고 상대구역이 중복됐다. 절대구역의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절대 상대 중복돼 있다면 절대구역. 만약에 같은 절대구역이 겹쳤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급학교인가 상급학교인가 요거를 고려합니다. 그랬을 때 요 하급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겹쳤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겹쳤다.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겠죠. 근데 요 하급학교가 만약에 유치원이라면 예외예요. 유치원일 경우에는 우리 상급학교에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약에 같은 절대구역, 같은 뭐 초등학교가 겹쳤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규모예요. 규모 그래도 되는 거고, 여기서 규모라는 것은 학생 수, 즉 학급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학교가 있고 규모가 적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큰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구역이 중복됐다. 우리가 관리구역 설정할 때 원칙은 절대냐 상대냐, 하급학교냐 상급학교냐, 그 다음에 규모가 크냐 적으냐, 이런 순위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구역을 설정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되면서 정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냐? 정화구역 안에 금지행위나 금지시설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이걸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부가 좀 법이 조금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올라간 우리 학교보건법 이렇게 해서 올라간 첨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충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요. 참조하는데 우리 학교보건법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학교보건법 내용을 발췌한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학교보건법 6조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우리가 1호부터 20호까지가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이거 20호까지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 좀 정리가 요구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호가 뭐가 들어가냐면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학교보건위생상 영향을 준다. 이런 행위다, 시설이다.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인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가 우리가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가스류를 제조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시설이나 행위는 금지.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는 삭제됐거든요. 요 3호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영화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영화관은 지금 제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지 행위나 시설에 영화관이 나오면 이건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관은 삭제. 그다음에 4호가 우리가 제한 상영관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상영관은 우리가 금지 그 시설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한 상영관은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호가 도축장, 화장장, 납고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도축장, 화장장, 납고시설 금지되어 있고요. 6번째는 폐기물 수집 장소. 7번째가 폐기물, 폐수, 축산 폐수, 분유 처리하는 시설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우리가 가축의 사체를 처리한다던가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한다던가 이런 시설 금지되어 있고요. 우리가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겠죠. 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9호하고 10호는 뭐냐면 9호는 감염병은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호가 감염병 요양소 진료소 이렇게 돼 있는데 9호 10호는 감염병 격리시설이에요. 우리 격리시설 9호 같은 경우가 1군 감염병 격리시설 10호가 3군 감염병 격리시설인데 어찌됐든 간에 감염병 격리시설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호가 가축시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호는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유흥시설이에요. 유흥시설 금지. 그 다음에 13호가 호텔, 여관, 여인소. 최근에 논란되는 게 이 호텔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호텔, 여관, 여인소. 예, 이렇게가 금지시설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4호가 당구장입니다. 여러분들 탁구장이 아니라 당구장.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당구장 금지시설이고요. 그런데 이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금지시설은 금지시설인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고등교육법 2조 각호에 의한 학교. 여러분들 고등교육법 2조가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하고 대학교 앞에서는 제외시킨다는 얘기죠. 당구장은 금지시설인데 유치원, 대학교는 제외되니까 초중고 앞에서만 제외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5호가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16호는 게임 제공업,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시설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렇게는 제외된다고 그랬으니까 유치원, 대학교 앞에서는 제외다. 이렇게. 그 다음에 17호가 게임물 시설이에요. 게임물 시설은 우리 대학교 앞에서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게임물 시설 그 금지 행위나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교 앞에서는 제외고요. 네, 18호가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19호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20호는 우리 기타 위해시설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1호부터 20호, 예, 어렵더라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 1호부터 20호 소개된 내용의 윗부분 보도록 하죠. 윗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정화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금지되는 행위나 시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요 상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예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구역 안에서는 여기에서 1호부터 20호에 쭉 명시되어 있는 금지행위나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상대구역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허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허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1호부터 20호 쭉 보는 도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금지행위나 시설 중에서 유치원대학교 앞에서 예외되는 게 있었었죠. 그것이 당구장, 게임 제공업 이렇게는 예외시킬 수 있고요. 게임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앞에서만 제외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충 자료로 나간 거에 그 학교보건법 시행령 우리 6조 시행령 6조라는 게 있잖아요. 6조는 우리가 학교보건법의 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금지행위 20호가 있었었죠. 20호가 우리가 기타 위해 시설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20호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위나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가? 요 20호에 해당되는 금지 행위나 시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시행령 6조를 보시면은 6가지가 명시가 돼 있죠. 기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특수 목욕탕 중에서는 증기탕, 그 다음에 만화가게 들어가고요. 무도학원, 무도장,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들어가고 담배 자동 판매기, 그 다음에 비디오 감상실 이렇게가 우리가 기타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및 시설은 우리가 학교보건법 6조에 의해서 1호부터 20호가 소개되고 있고 그 20호의 기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6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시행령 6조 그 6가지 중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고등교육법 2조, 즉 대학교라고 그랬죠. 유치원 대학교 앞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게 2호하고 4호부터 6호라고 그랬잖아요. 2호가 만화가게고 4호부터 6호가 우리가 4호가 노래 연습장, 5호가 담배 자동 판매기, 6호가 비디오 감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 자동 판매기, 비디오 감상실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대학교 앞에서는 예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나 금시설은 우리가 법에 20가지 명시되어 있고 요 20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것이 시행령에 6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금지행위 및 시설입니다. 근데 유치원, 대학교 앞에서 예외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 범 6조에서 예외되는 게 당구장하고 게임 제공업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시행령의 6가지 시설 중에서 예외시킬 수 있는 게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 자동 판매기, 그다음에 비디오 감상실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유치원, 대학교 앞에서는 예외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학교 앞에서만 예외되는 것이 게임물 시설이 들어갔었죠. 그죠? 요거는 예외다는 것. 그러니까 초중고 앞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금지행위나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지행위나 시설 그러면은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1호부터 20호 시행령이 6가지 다 집어넣으셔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 무슨 학교 앞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학교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유치원하고 대학교 앞에서 예외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외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금지하는 시설 해서나는데 그거는 참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참조해 주시고, 안전관리도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보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 학교 보건에서 여러분들 조금 신경 쓰셔서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정화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 요거 좀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학교 건강검사에서 우리가 신체 발달 상황하고 건강검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요거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 인력 중에서도 우리가 학교보건 전문 인력, 즉 학교보건 관리자가 있었었죠. 관리자의 직무, 요거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보건은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마지막 챕터인 우리 13장 보건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